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SNS 규제에 관한 움직임은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어요. 전면적으로 이용을 금지시키자라는 이걸 법안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일부 있는데 이게 맨 처음 한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 호주가 이미 법안을 도입해서 호주는 올해 12월부터 실제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 법안을 실행하게 돼요. 최근에는 뉴질랜드에서도 이 법안을 이제 내놓았어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모님이나 교사의 어떤 제재가 더 이상 어렵다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 이런 논제를 어머니들께 늘 아이들과 해보라라고 얘기를 항상 되게 많이 드린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뉴스나 사회에서 벌어진 현상을 가지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뭐 저라고 해서 자, 이거에 대해 토론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흐름이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아이의 생각을 묻기도 하고 저의 생각을 얘기해 주기도 하면서 어른들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과도한 사용이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래서 아이에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 계기를 만들어주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덕분에 저희 아이는 이제 지금 중3인데 아직 SNS를 안 해요. SNS를 안 하고 어른의 입장에서 지금 너무 정말 극단의 상황까지 왔고 사실 저도 이 SNS 16세 미만 금지법에 어느 정도 좀 찬성하는 입장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단순히 우리가 뭐 계도나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넘어섰다. 왜냐하면 교육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에 대한 교육은 경제생과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가 어렸을 때 이거에 이미 뭐 아주 적게 노출되었거나 그다음에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부터 서서히 해서 자기 통제력을 갖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미 통제력을 상실했거나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아이들이 성인 됐을 때 이유가 정말 걱정이라면 저는 지금은 법적 금지도 이렇게 한시적이 됐더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최근 지표들이 다들 아이들의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중독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울이라든지 확장 편향으로 인한 혐오라든지 그리고 다들 너무 뻔하게들 걱정하시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뻔한 것들이 단 한 번만 걸렸을 때에도 너무너무 위험한 노출인 거잖아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음. 부분들. 물론 현 시점에서의 청소년 SNS 이용 금지법은 찬성이기는 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반드시 사실은 교육이 병행이 되어야 하고 정말 긴 안목으로 봤었을 때는 교육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세상으로 가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동안 지금 경기쌤과 저는 줄곧 찬성 쪽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네, 반대쪽 의견도 조금 반대쪽도 살펴봐요. 얘기를 살펴봐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디지털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어른이 돼 사용해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른이 돼서 갑자기 이거를 경험했을 때에 더 그 자극에 매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NS가 주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고 디지털 세상이 주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데 그 순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적으로 지금 차단이라는 걸로만 안 된다. 오히려 정말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지가 아닌 또 다른 방법, 정말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었고요. 이 경제쌤이 또 관련해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책들이 네, 굉장히 오래전에 출간이 되어서 2014년도에 출간해서 다들 아시거나 혹은 집에 한 권씩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음, Y 시리즈에서도 SNS를 다루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음, 거기에서는 지금 같은 폐해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그냥 정보성 글들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음. 거기서는 여기 그 규제에 대한 반대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불특정 다수 혹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아,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다른 책에서 봤던 것도 떠오르는 거 하나는 이 SNS가 청소년기에 특히나 심리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 왕따를 당하고 있다거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정 뭐 형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개인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데 또래 친구나 자기 주변에 모두 나를 알고 있고 부모님도 알고 있는 사람들과는 상담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상담소를 스스로 찾아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SNS를 음, 통해서 이게 위로를 받는 기능이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크다라는 내용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음, 음, 이런 규제가 만약에 강화가 된다면은 이런 순기능은 어떤 방향으로 또 활로를 틔워줘야 되는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생들 위주로 읽어볼 만한 그런 SNS의 폐해, 이런 카톡, 단톡방의 폐해를 다루는 그런 재미있는 동화책으로는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이런 어, 책도 있고, 네네, 네. 아이들이 그 단톡방에서 서로 막 초대했다가 누구는 빼놓고 재초대했다가 막 이런 내용들, 그 불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은 더 흥미롭게 음,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책이에요. 음, 햇빛초 시리즈라고 있는데요. 햇빛초 대나무 숲에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햇빛 어, 대나무 숲의 모든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음, 제목만 들어도 음,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아이들이 네. 서로 막 단짝이 되고 싶은 아이들, 막 경쟁 은근한 그 암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음, 초등학생 사이에서 이미 조금씩 시작되는 그런 음, 그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음,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음. 나누고 소문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런 과정들이 또 몰입감 있게 표현되어 있는 책이라서 한 번쯤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오프라인상에서는 너무 과잉 보호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너무 과소 보호한다라는 표현을 아이들을 진짜 진정한 교육한다는 거, 진정한 어떤 뭐 보육이든 교육이든 보호든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인가를 오늘 한번 학부모님들이 고민해 보시고 또 자녀분들과 대화 나눠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